안녕하세요, 펠트 친구입니다. 이번에는요, 하우스 주머니, 우주선 주머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상품 다 기본 원단이 도톰한 옥스포드 원단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20수, 30수 원단보다는 바느질 하기가 조금 더 쉬우실 거고요. 완성 사이즈도 작은 소품이나 액세서리 등을 넣어서 휴대용으로 사용하기 좋은 사이즈예요. 저랑 같이 예쁘게 만들어서 잘 사용해 보세요. 하우스 주머니와 우주선 주머니는 만드는 방법이 동일합니다. 오늘은 하우스 주머니 원단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구성품을 한번 볼까요? 구성품은 설명서가 일단 들어있고요. 설명서는 이렇게 사진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기본적인 바느질 방법, 홈질하고 박음질은 설명서 뒤에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단, 실, 바늘, 끈, 시침핀, 5핏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 요거를 확인하시고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원단을 겉과 겉이 맞대어지도록 이렇게 반을 접어서 놓은 다음에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옆선을 바느질할 부분을 먼저 선을 좀 그어 볼 건데요. 원단 여기 양쪽 끝에서 약 1cm 정도 시접을 두고 여기서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를 먼저 표시를 해줄 거거든요. 1cm, 1cm. 이런 식으로 선을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연필을 사용을 했죠. 연필은 지워지는 펜은 아닌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기화성 펜이나 물을 뿌리면 지워지는 수성 펜을 이용을 하시면 제일 좋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없을 경우에는 연필로 하시면 되는데 연필을 쓰실 때는 표가 날 정도로만 것들은 너무 진하게 해 놓으시면 여기 부분이 그 펜 자국이 지워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완성을 했을 때 그 부분이 비쳐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살짝 내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옆선에서 시접을 1cm 정도 주고 선을 그어줬죠. 자, 이제 하셔야 되는 거는 박음질을 먼저 해줄 건데요. 설명서에 표시가 되어 있는 대로 원단 끝에서 7cm 위치를 먼저 표시를 하시고요. 자, 양쪽 다 표시를 하셔서 요 표시한 지점부터 끝까지 지금 접혀있는 요 끝까지 박음질로 쭉 바느질 하시면 돼요. 실을 바늘에 끼셔서 끝을 이렇게 맞추어서 잡아주시면 이 실을 두 줄이 되도록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매듭을 지으실 때는 매듭은 오른쪽 검지손가락 위에 실을 올려놓고요. 바늘을 그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요 바늘과 실을 같이 잡습니다. 오른손으로. 그런 다음에 지금 바늘하고 먼 쪽 바늘에 걸려있는 부분 말고 이 끝부분 있는 요 실을 가지고 이렇게 두세 번 돌려주시면 바늘에 실이 이렇게 감겨요. 감기는 거를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서 엄지와 검지력을 딱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바늘을 빼주시면 이렇게 매듭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더 해보면 매듭을 지으실 때 이렇게 감아주잖아요. 이 감아주는 횟수가 많으면 매듭이 더 굵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살짝 당기셔서 잡고 이렇게 당겨주시면 돼요. 아까보다 매듭이 훨씬 커졌죠. 이런 식으로 매듭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원단에 표시되어 있는 이 지점부터 끝까지 박음질을 먼저 해볼 건데요. 박음질을 하실 때는 조금 촘촘하게 실을 당긴다는 느낌으로 바느질을 하시면 되세요. 박음질은 뒤로 한 땀 들어가서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박음질이죠. 이렇게 뒤로 들어가서 다시 앞으로. 뒤로 들어가서 다시 앞으로. 설명서 뒤에 보면 박음질하는 방법이 따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걸 보셔도 됩니다. 자, 지금처럼 여기 표시한 지점에서부터 쭉 박음질해서 요 끝까지 바느질을 했고요. 뒤쪽에서 한번 볼까요? 뒤쪽에서는 이렇게 바느질 모양이 나옵니다. 실이 약간씩 겹쳐지는 게 보이시죠? 박음질 요 뒷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앞면 이렇게 되고요. 자, 반대쪽도
똑같이 표시한 지점부터 여기 끝까지 박음질 해주세요. 자, 이렇게 양쪽 옆선 바느질이 다 되었고요. 설명서에 표시되어 있는 위치를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양쪽에 표시를 해주시고요. 여기 표시한 지점 하고요. 아까 7cm 표시한 지점을 삼각형으로 두 선이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접어주세요. 자, 여기 하고 요 선을 이렇게 쭉 손으로 꾹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접어주시면 돼요. 반대편도 마찬가지죠. 요 지점하고 표시한 요 지점하고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 돼요. 원단이 이렇게 접혀 있잖아요. 이 접혀 있는 옆선 원단 끝에서 5mm 정도 간격을 두시고 여기를 이렇게 홈질을 해줄 거예요. 매듭은 두 원단 사이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매듭을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홈질. 여기 있는 요 원단 끝부분하고 바느질 선하고 간격이 5mm 정도 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매듭은 사실 안쪽에서 지워주시는 게 좋은데요. 자, 이렇게 안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바늘이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지워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럼 매듭을 숨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를 잘라주시면 돼요. 어려우시면 요 바깥에서 그냥 매듭을 지어주시고 실을 짧게 잘라주셔도 됩니다. 자, 한쪽 부분 이렇게 바느질이 다 됐는데요. 자, 여기 반대편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원단 끝에서 5mm 정도 시접을 두고 홈질을 해주세요. 지금 이 부분은 끈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시접이 끈을 당기고 풀고 할 때 이 끝부분이 풀려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안쪽 앞면이 다 됐는데요. 자, 이렇게 바느질 했죠. 그럼 반대쪽도 똑같이 뒤집어서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양쪽 윗부분 모서리를 이렇게 바느질을 해주시면 돼요. 집어 넣고 끈이 들어가는 부분, 요 윗부분을 바느질을 해줄 건데 이 부분은 여기 끝에서부터 1cm를 한번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고 손으로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2cm를 접어주는데 만약 이게 어려우시면 자를 이용해서 먼저 선을 좀 그어 두셔도 돼요. 아까 여기 옆선을 그렸던 것처럼 자, 1cm 위치를 먼저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cm 위치를 표시를 해주세요. 여기 이 간격은 2cm에서 2.5cm 정도 조금 더 넓게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간격을 조금 조정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표시한 선을 따라서 이렇게 선을 그리시고 여기도 선을 그리셔서 여기 선을 따라서 손으로 꾹 눌러서 이렇게 꾹 눌러서 자국이 생기도록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접으셔서 스친핀으로 고정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아랫부분을 박음질 해주시면 이 사이로 끈이 당겼다가 풀었다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접혀져 있는 원단 끝에서 약 2mm 안쪽에서 쭉 홈질로 여기 끝까지 바느질을 해줄 건데요. 바느질을 하실 때 이 처음하고 시작 부분은 가장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위치를 두세 번 반복해서 바느질 하시는 게 훨씬 튼튼하게 바느질 하실 수가 있거든요. 매듭을 안쪽으로 숨겨 주시고요. 자, 여기 끝부분을 한번 이렇게 한 땀 떴죠? 다시 똑같은 위치에 한 번 더 해주겠습니다. 실을 당길 때 이 부분이 가장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부분 한 번 더 바느질을 해주는 거예요. 자, 제가 두 번 바느질 해줬죠? 그런 다음에 원단 끝에서 2mm 안쪽에서 홈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안쪽 면에서 바느질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용을 하실 때는 뒤집어서 겉쪽 면이 보이게 되겠죠. 그러면 겉쪽 면에도 여기 홈질한 실이 표시가 나서 보일 거예요. 이번에도 여기에서 보시면 제일 마지막 부분이죠. 이 부분은 한번 바느질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또 같은 위치를 한 번 더 반복해 주시면 돼요. 두 번 정도 하셔서 이렇게 여기 요 마지막 담은 세 번 제가 바느질을 지금 한 거거든요. 밖에서 보면 겉면에서 보면 이렇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바느질을 하시면 되고 매듭을 지어 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한쪽 끈이 들어가는 부분 바느질이 다 된 거예요. 자, 반대쪽으로 돌려서 이 부분도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돼요. 두 번째 선도 2cm에서 2.5cm 정도 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제 이 윗부분을 바느질을 해줄 건데요. 사실 끈이 들어가는 부분을 바느질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세요. 지금처럼 옆선을 먼저 바느질하고 윗부분을 바느질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윗부분을 먼저 바느질하고 그리고 나서 옆선을 바느질하는 방법. 옆선의 요 끝부분을 지금은 저희가 삼각형 형태로 만들었지만 삼각형이 아니라 원단을 이렇게 가름솔로 해서 이 사각형 형태로 해서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끈이 들어가는 부분은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끝부분은 말씀드렸듯이 두세 번 같은 위치를 반복을 하셔서 튼튼하게 바느질 해주시고요. 자, 여기 끝까지 홈질로 바느질 해주세요. 마지막 부분도 똑같이 두세 번 바느질 같은 위치를 바느질 해주세요. 양쪽 끈이 들어가는 부분 바느질이 다 됐어요. 이렇게 바느질 해주시면 되고요. 자, 옆선 시접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 원단이 이 부분이 오버록이 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원단이 이렇게 올이 풀려요. 이런 부분들을 일단 먼저 좀 잘라 주시고요. 아까 접혀져 있던 요 끝부분 밑에서부터 여기 반 위치죠. 여기까지 휘감치기로 바느질해서 올이 더 이상 풀리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늘이 앞에서 뒤로 들어간 다음에 앞으로 그대로 다시 넘어오는 형태로 바느질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바늘이 뒤쪽에 있죠? 뒤쪽에 있는 걸 그대로 앞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바느질 해주시면 올이 더 이상 풀리지 않고요. 휘감치기가 이렇게 하시는 게 어려우시면 그냥 요 끝부분을 홈질이나 박음질로 한 번 더 바느질 해주셔도 올이 풀리는 거를 막으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 끝부분을 정리를 좀 해주시고 시접의 끝을 휘감치기나 아니면 버튼홀 스티치로 올풀림을 막을 수가 있는데요. 버튼홀 스티치는 바늘을 앞에서 뒤로 이렇게 넣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같은 위치로 한 번 더 넣으셔서 실을 여기 동그란 고리가 생겼죠? 일로 통과해서 당겨주시면 이렇게 돼요. 그런 다음에 바늘을 앞에서 뒤로 넣고요. 요 실을 바늘에 한번 걸은 다음에 당겨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올풀림을 막으실 수도 있어요. 바느질이 다 끝났는데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겉과 겉이 맞대어지도록 원단을 반을 접은 다음에 옆선 끝에서 1cm 정도 간격을 두고 바느질 선을 먼저 표시를 하시고요. 원단 여기 밑부분 끝에서부터 설명서에 표시한 위치까지 표시를 해서 여기 가운데 접혀 있는 부분, 여기 원단이 접혀 있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표시한 부분까지 박음질을 합니다. 양쪽 똑같이 박음질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윗부분 끈이 들어가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될 작업으로 여기 요 표시한 지점하고 밑부분에 표시한 지점을 삼각형으로 이렇게 접어서 원단 끝에서 여기 접혀있는 원단 끝에서 5mm 안쪽으로 쭉 홈질로 바느질을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내면을 하나 둘 셋 내면 바느질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윗부분 끈이 들어가는 부분을 한 번 접고 다시 한 번 더 접어서 두 번 접어 주시는 거예요. 더 두 번 접어서 여기 아랫부분에 원단이 접혀 있는 끝부분에서 홈질을 쭉 한번 해주시면 이렇게 끈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바느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시접이 올이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올이 풀리지 않도록 이렇게 휘감치기나 버튼홀 스티치나 이렇게 바느질을 해서 바느질이 끝났어요. 자, 이제 주머니를 한번 뒤집어 볼까요? 이 부분으로 이제 끈을 넣어 볼 건데요. 끈을 넣어 드려요. 끈을 한 번만 딱 자르셔서 그럼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두 개가 나오는 거를 여기에다가 통과를 시켜 주실 건데 먼저 5핀이 같이 들어 있을 거예요. 5핀에다가 끈을 묶어 주시고요. 5핀에다가 끈을 이렇게 묶으신 다음에 지금 오른쪽부터 시작을 하든지 왼쪽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자, 오른쪽에서 시작을 했다 하면 오른쪽에서 시작을 해서 쭉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여기까지. 자,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쪽 끝에서부터 들어가는 거죠. 5핀을 이렇게 통과시키셔서 당겨주시면 됩니다. 반이 빠졌죠? 반튼 끈을 뺐고요. 자, 이번에는 반대쪽 여기가 통과됐으니까 이제 반대쪽 자, 보세요. 끈을 여기로 들어가서 한번 쭉 이렇게 통과시켜서 여기까지 빼준 거예요. 자, 이제 5핀에서 끈을 풀어주고요. 자, 이렇게 두시면 되는데 한쪽 끈을 한쪽만 있는 끈으로 쓰실 거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만 하셔서 끝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묶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끈이 되는 거고요. 양쪽으로 당기는 끈을 지금 해볼 거기 때문에 자, 일단 자, 이렇게 두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끈 하나를 똑같이 5핀에다 묶어주고요. 자, 이렇게 묶었죠? 묶어준 다음에 이번에는 지금 이쪽 부분에서 오른쪽에서부터 끈이 들어가서 이렇게 한 바퀴 뺑 나왔잖아요. 이번에는 왼쪽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왼쪽에서부터 들어가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 건데 지금 제 오른손잡이라서 제가 조금 불편하니까 방향을 틀어 볼게요. 자, 이렇게 원단을
방향을 틀면 실이 이제 이 나와 있는 실이 왼쪽으로 가게 되죠. 이제 여기서는 다시 오른쪽에서 넣으면 되겠죠. 자, 이쪽 부분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에서 들어가서 한 바퀴 이렇게 통과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를 끝내시면 되고요. 또 하나를 엮어서는 아까는 오른쪽으로 들어갔으니까 이번에는 왼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한 바퀴 둘러서 왼쪽으로 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쪽 끈이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끈을 당기면 이런 식으로 모여지는 거죠. 이제 끝부분을 묶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끝 두 개를 같이 묶어주세요. 반대편도 이 정도 길이가 되면 여기도 이 정도 길이를 어느 정도 맞춰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고요. 끝부분을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깔끔하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끈을 당겨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풀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우스 주머니를 만들어 봤는데요. 만들기 어떠셨어요? 만드는 방법을 차근차근 해보시면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주선 주머니와 하우스 주머니는 동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지금까지 펠트 친구였습니다. 예쁘게 만드세요. 고맙습니다.